안녕하세요, 캡틴 규큐입니다. 제가 세파스로부터 고프로 8을 지원받고 약 2주 동안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고프로 7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는 고프로 7에 비해서 고프로 8은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나 오랜만에 뛰니까 조금 뛰었는데 힘드네요. 솔직히 저는 고프로 8의 하이퍼 스무스 성능 향상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고프로 7과 비슷한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이퍼 스무스 2.0 테스트. 저는 고프로 7에 손떨방을 켜지 않은 줄 알고 2차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역시 고프로 8의 완승이었습니다. 고프로의 손떨방은 특유의 작은 크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짐벌에 비해서 전혀 꿀리지 않는 완벽한 손떨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좀 더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고프로 7이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손떨방 능력이 상당히 개선된 편이었는데 고프로 8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프로 7을 이 개목걸이에 달아서 테스트 리뷰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고프로 7 같은 경우에 이제 위아래로 튀는 거를 잘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개목걸이를 결국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하이퍼 스무스가 개선된 고프로 8을 이 개목걸이에 달아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그것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넥 브라켓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개목걸이와 같은 외형과 심하게 요동치는 화면 때문에 사용감이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고프로 8으로 촬영을 해보니 나름 쓸만한 영상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넥 브라켓은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정화 기능을 끄고 4K 24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화각은 광각 화각으로 4K 화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고프로 7과 비교해보면 화질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컨트라스트와 채도가 조금 더 강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프로 8은 4K 및 2.7K 해상도에서 동영상 비트율이 78Mbps에서 100Mbps로 높아졌기 때문에 광량이 확보된 밝은 곳에서는 조금 더 좋은 화질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음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가 대충 한 이 정도 팔을 쭉 뻗어서 이 정도 거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정도 거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은 고프로 7의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프로 7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씌우고 삼각대에 물려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괜찮은 비교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프로 7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씌우게 됨으로 인해서 가림막이 하나가 더 생겨서 소리가 먹먹하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자, 지금은 고프로 7의 케이스를 벗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때문에 소리가 먹먹한 증상은 아마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집에 가서 헤드셋으로 저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 안으로 들어왔고요. 굉장히 조용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7은 현재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수음 능력은 또 어떤 차이가 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대충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대충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을 촬영할 때, 안녕하세요, 부작가님.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을 촬영할 때, 안녕하세요, 부작가님. 새로 나온 고프로네요? 네, 맞습니다. 얘가 8인가요? 그러네. 네네. 케이스가 없어서 되게 작아 보여요. 네. 새로 나온 고프로네요? 네, 맞습니다. 얘가 8인가요? 그러네. 네네. 케이스가 없어서 되게 작아 보여요. 이 수음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고프로 7 같은 경우에 주변의 환경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고프로 8은 주변의 환경음이 조금 더 작게 들어가고 가까이에 있는 목소리에 더 집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를 깔끔하고 선명하게 담아내는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는 헤드셋으로 들어봐야 그나마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스트할 항목은 야간 화질인데요. 고프로는 작은 센서의 한계 때문에 야간 화질이 안 좋기로 유명했죠. 혹시나 해서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해가 떨어지고 조금 어두워졌을 때 촬영을 했는데요. 하늘도 아직 밝은 상태고 주변의 조명도 꽤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봐줄만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자 낮이 밤저의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프로 8의 하이퍼 스무스가 갑자기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심하게 흔들리는 화면과 빛의 잔상들, 이번에는 최대 ISO를 6400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ISO를 6400까지 올려주자 안부의 노이즈가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최대 ISO 1600으로 설정을 하고 하이퍼 스무스 최대 즉 부스트로 설정을 하고 촬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곳인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그 좋다던 화질도 손떨방도 모두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뜀박질을 해봤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야간에 뜀박질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저도 자세한 결과는 집에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제 예상이지만 아마 빛의 잔상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야간 화질이 안 좋은 건 고프로 시리즈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고프로 8도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엄청 추워요. 대충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오프 2.0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타임오프 2.0은 촬영 중에 실시간 1배속 키를 눌러주면 실제 속도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편집 없이도 멋진 영상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특별한 촬영, 편집 스킬이 없어도 누구나 고급스러운 영상을 캐주얼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타임오프의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old you till the sun comes crashing down. 이렇게 필드 테스트를 마쳤고요. 제가 고프로 8을 약 2주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프로 8의 가장 큰 변화라면 접이식 핑거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케이스를 더 이상 씌울 필요가 없어졌고 덕분에 조금 더 경량화가 된 점, 그리고 프리셋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사용자를 배려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드별로 단축키까지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하이퍼 스무스 2.0의 변화가 놀라웠는데요. 더 이상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손떨방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손떨방 기능은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써보기 전엔 몰랐거든요. 물론 하이퍼 스무스를 사용하면 화면의 10%가 잘린다고는 하는데 워낙 고프로의 화각이 초광각이다 보니까 10%가 잘린 상태에서도 꽤 넓은 화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셀피 스크린의 부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오즈모 포켓이나 액션만 봐도 셀프 스크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작은 카메라들은 셀피 스크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브이로깅 카메라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스포츠형 액션 캠이 되느냐가 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프로 8의 셀피 스크린이 기본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요. 물론 12월에 다양한 모듈이 출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세서리에 대한 비용을 또 추가 지불해야겠죠. 이 모듈들이 얼마나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지 궁금한데요. 그건 출시가 되어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way and your scars don't. Your scars